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우리 삶에 막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아주 날카로운 지식들만 쏙쏙 관전해서 분석해드리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청취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준비되어 있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들 혹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꽤 묵직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 시대의 생존 가이드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에 세계적인 기술 혁신가 일론 머스크가 막 이런 말을 했잖아요. AI와 로봇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네, 아주 강력한 경고성 전망이었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우리는 진짜 그 전망이 현실이 되는 폭풍의 눈 속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가정용 로봇이 막 집안일을 분담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화이트 칼라 직업들이 AI로 대체된다 이런 뉴스가 매일같이 들려오잖아요. 네, 매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이 온통 그 이야기뿐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대한 기술적 파도 앞에서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아예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파도를 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배우거나.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핵심 자료가 바로 그 파도를 타는 방법에 대해 꽤 도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출처를 좀 밝혀드리자면 요즘 구독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 행복이 TV의 나도 안다 AI 교실이라는 영상입니다. 제목이 무려 65세 이상 시니어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7가지 전략이에요. 네, 저도 이 자료를 꼼꼼히 뜯어봤는데요. 제가 느낀 건 이게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뻔한 노후 자금 관리법을 알려주는 얄팍한 기술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 그럼 어떤 쪽에 가깝다고 보셨나요? 오히려 이 다가오는 고도화된 AI 시대에 맞춰서 인간의 마인드셋 자체를 완전히 재편성하는 과정을 다룬 생존 철학에 가깝습니다. 아, 생존 철학.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 중에 속으로 나는 아직 65세 멀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요. 나이라는 숫자를 떠나서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아주 훌륭한 프레임워크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이 제시하는 첫 번째 전략부터 파헤쳐보죠. 자료가 되게 익숙한 통념을 찌르면서 시작하더라고요. 평생 모은 예금과 적금, 현금만 쥐고 있으면 과연 안전할까요? 하고 묻습니다. 네,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이죠. 사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 세대나 지금 시니어 세대에게는 은행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미덕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축이 최고다 이렇게 배우고 살아오셨으니까요. 근데 이 영상의 제작자는 그 굳건한 믿음이 오히려 2026년 현재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맞습니다. 이걸 거시경제의 큰 흐름이랑 연결해서 분석해보면 왜 그런 경고를 하는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예금과 적금은 그 자체로는 정말 오랜 시간의 인내와 노동이 담긴 귀중한 결과물이 맞아요. 네, 정말 피땀 흘려 모은 돈이죠. 하지만 2020년 현재 자본주의 구조, 특히 이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한번 고려해 보시죠. 물가는 계속해서 무섭게 오르는데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은행의 예금이자 이 물가 상승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영상에서 말하는 그 마이너스 구조라는 게 그거군요. 정확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나 이자가 붙어서 조금 늘어났을지 몰라도요. 실제로 그 돈을 들고 마트에 갔을 때 카트에 담을 수 있는 식료품의 양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내 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막 녹아내리고 있다. 이런 셈이네요. 네, 가만히 있는 게 방어가 아니라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에 내 돈을 계속 갉아먹히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진짜 흥미로운 관점인데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럼 그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주식이나 코인같이 위험천만한 곳에 투자해서 뻥튀기 하란 말이냐 이렇게요. 당연히 무섭죠. 자칫하면 평생 모은 돈 다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의 제작자도 그 두려움을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라고 조언하나요? 이 자료가 참 영리한 게 자산 관리의 목적을 공격적인 수익 창출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어로 프레이밍을 딱 바꿨다는 겁니다. 돈을 더 벌려고 위험을 감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수익이 아니라 방어다.
네, 내 자산이 녹아내리지 않도록 방패를 여러 개 세우라는 관점이죠. 구체적으로는 달러 같은 기축통화나 변동성이 적은 우량기업, 그리고 매달 혹은 매 분기 이자처럼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 자산으로 바구니를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모르면 손해고 알면 선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결국 시니어의 자산 관리를 단순히 현금을 보관하는 거에서 방어적 분산으로 인식을 전환해라. 이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방패를 쥐어라 이겁니다. 좋습니다. 자산을 방어하고 관리하려면 당연히 정보가 필요하고 또 똑똑한 조력자가 필요한데 영상은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전력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AI 비서 고용입니다. 네, 이 부분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저는 여기서 약간 회의감이 좀 들었어요. 보통 나이 지긋하신 분들한테 인공지능이나 챗 GPT 이런 단어 꺼내면 대번에 아유 나는 컴퓨터도 모르고 영어도 몰라 하시면서 막 거부감부터 보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진입장벽이 높다고 느끼시니까요. 네, 근데 영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과거의 기술과 2026년 현재 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영상이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코딩 지식 전혀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컴퓨터 활용 능력 역시 필요 없습니다. 아예 필요가 없다고요? 네, 지금의 AI는 키보드로 막 어려운 명령어를 쳐야 알아듣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일상적인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영상에서 구체적인 활용 예시를 보여주는데 진짜 스마트폰 마이크 켜고 평소 친구한테 대화하듯이 그냥 말을 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오늘 비 올 것 같아 라던가 베란다 화분에 상추를 심었는데 물은 며칠에 한 번 줘야 해? 이렇게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려고 끙끙댈 필요가 없이 말귀 잘 알아듣는 비서한테 묻듯이 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자산 관리랑 연결된 예시가 굉장히 실용적이었어요. 네, 저도 그거 봤어요. 되게 구체적이더라고요. 내가 한 달에 국민연금을 150만 원 정도 받고 모아둔 돈이 2억 원이 있는데 물가가 매년 3% 오른다고 치면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 동안 생활이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네, 맞아요. 과거 같으면 은행 창구에 가서 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리거나 본인이 직접 복잡한 엑셀 수식을 만들어야 했던 일이죠. 사실 엑셀도 시니어분들에겐 무리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방 안에서 스마트폰에 대고 말 몇 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AI가 복잡한 복리 계산이랑 물가 상승률 쫙 반영해서 재무 시나리오를 순식간에 브리핑해 줍니다. 와, 대박이네요. 영상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AI는 젊은 IT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노환으로 작은 글씨 읽기 힘들고 복잡한 기계 조작 버거워하시는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완벽한 맞춤형 도구라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니까 오히려 기술의 장벽이 확 무너져 버린 거군요. 자, 그렇다면 매 자산도 분석해주고 일상도 도와주는 이렇게 든든한 AI 비서를 고용했다면 정작 인간인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세 번째 전략이 등장합니다. 네, 드디어 경험 자산 이야기네요. 저는 이 자료 전체를 통틀어서 이 부분에 가장 시적인 통찰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상에서 딱 이렇게 말하죠. AI는 책으로 배웠지만 여러분은 삶으로 배웠다. 청취자님들, 이 대비가 주는 울림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 문장이 이 자료의 핵심 철학을 제대로 관통한다고 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서 세상 모든 논문 기사 데이터를 1초 만에 다 조합해낸다고 해도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물리적 세계에서 직접 부딪혀본 경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해본 적이 없다. 그렇죠. AI는 한여름 땡볕에서 땀을 흘려본 적도 없고 실패의 쓴맛에 막 밤점을 설쳐본 적도 없어요. 인간관계의 미묘한 갈등 이런 것도 겪어본 적이 없죠. 네, 데이터로만 아는 거죠. 맞습니다. 영상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수십 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체득한 사내 정치 노하우나 산전수전 겪으며 쌓아올린 장사의 지혜, 밤낮 열나는 아이 간호하며 깨달은 양육의 감각, 그리고 수십 번 태워먹고 실패하면서 완성한 된장찌개 레시피 같은 것들 말이죠. 와, 진짜 그거야말로 찐 경험이네요. 네, 이 모든 것들은 데이터 센터 서버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 오직 인간만이 가진 경험 자산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완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요리 레시피만 봐도 AI가 알려주는 건 그램 수까지 정확하겠지만 스토리가 없잖아요. 근데 30년 백반집 운영한 할머니 레시피에는 이맘때 나오는 무는 달아서 설탕을 덜 넣어야 해.
이런 삶의 디테일이 묻어 있죠. 그렇죠. 그 채취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귀중한 경험들이 우리 시니어분들의 머릿속에만 그냥 갇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영상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익화하라고 제안합니까? 제작자는 이 경험들을 디지털 세계로 꺼내서 기록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검색 엔진의 뻔한 정보에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누군가가 겪은 진짜 경험, 리얼리티에 기꺼이 지갑을 열고 시간을 쓰는 트렌드를 아주 정확히 짚어낸 거예요. 아, 거창한 문학 작품을 쓰라는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그냥 블로그 개설해서 매일 일기 쓰듯이 예전 직장 에피소드 연재해도 되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두고 손주한테 옛날 이야기하듯이 장사하던 시절 썰을 푸는 유튜브를 하셔도 됩니다. 와, 그렇게 기록이 쌓이면 나중에 전자책으로 출판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인생 역정 자체가 고도화된 AI 시대에는 오히려 희소성을 가진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된다는 분석입니다. AI가 완벽해질수록 인간의 그 거칠고 투박한 경험이 오히려 프리미엄이 된다. 참 묘한 역설이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컨텐츠로 만들고 AI를 활용해서 자산도 굴리고 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죠. 네, 신체적 에너지의 하드웨어 이야기죠. 네, 영상의 네 번째 전략이 바로 하드웨어, 즉 건강 유지입니다. 영상에서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150세 시대라는 키워드를 던집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아주 타당한 접근이에요. 아무리 최신형 스마트폰이 있어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그냥 고철덩어리잖아요. 미래 기술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자산을 관리하려면 그건 통제할 몸이 필수적입니다. 하긴 준비 없는 장수는 엄청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재정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들 하니까요. 반면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한다면 엄청난 복리 효과를 누리는 축복이 되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영상이 막 거창하게 매일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들고 고강도 트레이닝 해라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아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당장 실천 가능한 마이크로 헤빗을 강조하더라고요. 하루 딱 30분 동네 걷기. 그리고 아파트나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만 찾지 말고 최소 1층 정도는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을 핵심으로 꼽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속 가능성 때문입니다. 시니어의 운동은 막 근육을 팽창시켜서 보디빌더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상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네,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능적 체력을 유지하는 데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30분 걷기랑 1층 계단 오르기가 150세 시대를 버틸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가장 가성비 높고 확실한 투자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아, 가성비 확실하네요. 그렇게 하드웨어인 몸을 튼튼하게 다졌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인 뇌를 업데이트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다섯 번째 전략, 손주에게 배우세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체면 문화를 정면으로 딱 건드리고 있다고 봤어요. 네, 한국 사회에서 유독 강한 특징이죠. 보통 나이 들면 아유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다 귀찮아 이러면서 배우는 걸 포기하시잖아요. 근데 영상에서는 이 말이 AI 시대의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변명이라고 경고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통찰이에요. 보통 어른이 아이에게 조부모가 손주에게 나 이거 모른다고 인정하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게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자존심도 좀 내려놔야 되고요. 네,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영상은 발상을 전환하라고 촉구합니다. 명절에 손주들 오면 그냥 의무적으로 용돈 쥐어주고 각자 폰만 볼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요즘 유행한다는 챗GPT 앱을 깔아봤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대답을 잘해주니? 너희들이 요즘 재밌게 쓰는 앱은 뭐니? 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라는 거예요. 사실 손주들 입장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들 문화나 기술에 관심 가져주면 되게 신나서 막 알려줄 것 같거든요. 영상에 따르면 이게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선 가치가 있다고요. 네, 두 가지 큰 효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뇌의 신경 가소성 유지입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화면을 익히고 다른 세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뇌에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치매 예방에 아주 훌륭한 백신이 되는 거죠. 뇌가 굳지 않게 말랑말랑하게 해주는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세대 간의 정서적 유대입니다. 어른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조부모가 손주의 지식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딱 보일 때 세대 간의 벽이 확 허물어지고 깊은 소통의 통로가 열리거든요. 와, 뇌 건강도 지키고 가족 간 화목도 다지는 진짜 완벽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네요. 그리고 이렇게 소통하고 연결되는 것의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여섯 번째 전략으로 확장됩니다.
영상은 고립되면 정보가 끊긴다 이렇게 단언하더라고요. 네, 2026년 AI 시대는 정말 정보가 생존을 좌우하는 정보 싸움의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집안에 틀어박혀서 TV만 보고 있으면 변화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죠. 초연결 사회의 역설을 짚어주는 대목입니다. 방 안에서 전 세계 정보를 다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넘쳐나는 정보 쓰레기 속에서 나한테 진짜 필요한 알짜 정보만 딱 필터링해주는 건 결국 오프라인의 인간관계라는 거죠. 오프라인 만남의 힘이네요. 네, 그래서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경로당 취미 동호회, 옛 직장 동료들 만나는 걸 절대 귀찮아하면 안 된다고 강조해요. 이런 느슨하면서도 지속적인 사회적 망에 속해 있어야 동사무소 시니어 바우처 신청했어? 라던가 요즘 병원 예약은 전화 말고 이 앱으로 하는 게 빠르더라? 이런 살아있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혼자 인터넷 검색하는 것보다 옆집 김씨 아저씨가 직접 해보고 야 이거 좋더라 하는 게 훨씬 와닿고 신뢰가 가잖아요. 그렇죠. 입소문 무시 못하죠. 게다가 영상에서는 이 사회적 연결의 또 다른 핵심 기능을 언급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 획득보다 이게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바로 정서적 지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정보 획득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고요. 더 깊은 심리적 기전은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과 고립감을 방어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한없이 우울해지잖아요. 맞아요. 사람은 누군가랑 대화하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서로 안부 묻는 과정에서 정말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비서가 내 재무 상태 완벽하게 분석해주고 친절하게 대답해줘도 요즘 허리 아픈 건 좀 어때? 하고 건네는 동년배 친구의 따뜻한 눈빛 한 번, 그걸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네, 진짜 공감합니다. 사람 냄새는 기계가 못 따라가죠. 영상은 바로 이 오프라인 네트워킹을 통한 정서적 지지 기반이 노후 삶이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라고 분석합니다. 자, 이렇게 자산, 건강, 소통까지 쭉 아우른 뒤에 영상은 대망의 마지막 7번째 전략에서 딱 방점을 찍습니다. 생존 마스터의 마인드셋. 저는 이거 보면서 지금 65세 이상 시니어 세대분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진짜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네, 정말 특별한 세대죠. 청취자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대는 어릴 적에 소달구지 굴러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흑백 TV 보던 그런 아날로그 시대에서 출발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삐삐, 시티폰, 초고속 인터넷 거쳐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AI랑 대화하고 로봇이 밥 짓는 시대까지 오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폭발적인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한평생에 걸쳐서 온몸으로 다 겪어낸 세대는 전무후무합니다. 제작자가 이 7번째 전략을 통해 노린 것도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시니어분들이 새로운 기술 앞에서 아유, 나는 늙고 뒤처졌어 하면서 위축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시니어분들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 매 순간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든 다 적응하고 살아남은 생존의 달인들이시거든요.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도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도 결국 다 배워서 일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 무서운 적응력의 DNA가 이미 시니어 세대 내면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딱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이 아주 구체적인 심리적 장치 하나를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스스로한테 확언을 하라는 거예요. 청취자님들도 지금 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세요. 나는 늙은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는 선구자다. 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좀 진부한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의 선구자로, 노련한 항의사로 정체성을 다시 규정하라는 메시지죠. 정말 강력합니다. 내 마음가짐이 모든 걸 바꾸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굳건한 마인드셋이 장착됐다면 이제 이 다짐을 현실의 변화로 끌어내야겠죠? 그래서 이 영상이 영리한 게 시청자들이 방송 끄자마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명확한 당일 액션 플랜을 제시하며 끝맺습니다. 맞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움직이는 게 낫죠. 그 3가지, 당장 오늘 할 일이 뭔가요? 첫째, 통장 점검입니다. 오늘 당장 은행 앱을 켜든 서랍에서 종이 통장을 꺼내든 내 자산이 현금으로만 잠들어 있는지 딱 확인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분산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고요. 내 방패를 확인하라. 2번째는요? 둘째, AI 앱 설치와 첫 인사입니다.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스마트폰에 AI 앱 딱 다운받은 다음에 그냥 마이크 버튼 누르고 안녕 하고 첫 마디 건네보라는 거죠. 그 한마디가 심리적 장벽을 확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될 겁니다. 안녕. 이 한마디가 시작이네요. 3번째는요? 셋째, 30분 걷기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운동화 끈 묶고 현관문 나서십시오. 가장 확실한 하드웨어 투자의 시작이니까요. 좋습니다. 자, 어느덧 영상이 제시한 7가지 전략을 아주 깊이 있게 싹 다 짚어봤습니다. 청취자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긴 분석의 결론이 뭘까요? 이 자료는 단순히 로봇이랑 AI 시대에 도태되지 않으려고 겁먹고 발버둥 쳐라 이런 경고장이 절대 아닙니다. 네, 시각을 조금만 비틀면 되거든요. 맞아요. 2026년의 이 엄청난 기술들은 준비된 사람한테는 진짜 역사상 가장 찬란한 기회의 도구입니다. 무릎 관절 아프게 하던 집안일은 로봇한테 맡기고 머리 아픈 계산은 AI한테 넘기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번 시간과 체력으로 평생 축적하신 그 생생한 삶의 경험들을 세상에 꺼내서 새로운 가치로 만드시는 거죠. 네, 노후의 질은 민증 나이가 아니라 내일의 변화를 대하는 오늘의 준비된 태도로 결정된다. 이게 이 행복기 TV 영상이 던지는 묵직한 진심일 겁니다. 네, 전문가로서 이 시점에서 청취자님들께 자료에는 없지만 꼭 한번 깊이 사유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다죽 정석부터 복잡한 법률 자문, 심지어 그림 그리고 시 쓰는 예술 영역까지 AI가 인간을 정말 완벽하게 모방해내는 게 2026년 지금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가장 비싼 가치를 지니게 될까요? 모두가 완벽을 지향하는 시대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데이터가 오차없는 완벽함을 뽐낼 때 역설적으로 오직 청취자님들만이 겪으신 고유한 실패의 경험, 어설펐던 첫 시도, 실수로 다 망쳐버렸다가 다시 바닥치고 일어났던 그 눈물겨운 인간적인 결함들이야말로 AI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가장 프리미엄한 자산이 아닐까요? 와, 인간적인 결함이 프리미엄이 된다. 네, 데이터는 우리한테 정답을 주지만요. 사람들은 누군가의 그 불완전한 극복기 속에서 위로랑 영감을 얻거든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 완벽한 기계들의 세상 속에서 당신이 가진 완벽하고 그래서 가장 빛나는 인간적인 경험은 무엇입니까? 와, 진짜 여운이 길게 남는 통찰이네요. 차가운 완벽함 속에서 우리의 실수와 삶의 흠집들이 가장 가치 있는 원석이 된다는 사실 정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님들, 오늘 우리가 해본 7가지 전략과 통찰이 여러분의 내일을 설계하는데 아주 든든한 나침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파도 앞에서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고립 대신 연결을 선택하시길 응원합니다. 변화를 즐기는 선구자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탐구하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서 활기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내일을 기대합니다.